안세영의 폭로에 대해 많은 스포츠 선배들이 하나둘씩 나서고 있는데 배드민턴계 선배들이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안세영을 저격하는 행동을 하며 많은 이들의 분노를 자아냈지만 스포츠 레전드 스타 현정화가 나서며 사태가 급변하는 느낌입니다. 현정화는 안세영을 보며 그냥 파워풀한 게 아니라 근성이 있고 점수를 하나도 안 버리고 역전하는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는 느낌이 든다며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 마음에서 올라오는 선수가 금메달을 갖고 온다. 그런 게 아니면 한 종목에서 1등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청난 칭찬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현정화는 국가대표를 하기 위해 태어난 선수, 냉혹한 승부사, 한국 탁구의 자존심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역대급 선수인데요. 현정화는 안세영 이전에 신동으로 통하던 선수로 유명했는데 부산 수정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중 학교에서 아이들이 뽀얀 공을 치며 놀았고 그게 어찌나 재밌어 보이는지 현정화는 수시로 가서 창문에 매달려 기웃거렸는데 그러다가 공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주워다고 합니다. 지독히 관심을 보이는 꼬맹이가 재밌었는지 하루는 선생님이 들어와서 쳐보라고 했다는데 그때까지 그게 무슨 놀이인지도 몰랐다고 하죠. 그 무렵 학교에서 각 반의 릴레이 선수들을 대상으로 탁구부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이 들렸고 현정화는 지체 없이 손을 들어 마침내 라켓을 잡게 되었습니다. 현정화는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욕심도 나고 지니까 화도 나고 그렇게 하염없이 빠져들었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50명이 넘던 부원이 6개월 지나자 반으로 줄고 6학년 되니 달랑 6명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현정화는 독보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승부근성을 빼놓을 수 없는데 현정화는 이런 자신의 승부근성에 대해 제가 생각해도 승부근성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지고 나면 속에서 불이 나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연습 게임에서 저도 저쪽에 가서 앉아 울었으니까요. 분해서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정화는 원래 뼈도 가늘고 약해 파워가 없었는데 온종일 경기를 벌이는 탁구는 파워, 스피드, 순발력, 지구력 모두 갖춰야 하기에 어금니 물고 오로지 근성으로 버텨낸 것이었죠. 그나마 들소 같은 먹성을 가졌던 게 불행 중 다행이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어머니가 너를 키우느니 소 한 마리 키우겠다 고 얘기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막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알고 보니 아버지도 탁구 선수 출신이었고 몸이 안 좋아 늘 힘겨워하셨다고 합니다. 현정화가 초등학교 시절 경기를 하는데 갑자기 벤치에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이것저것 지적해주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탁구 선수였고 박성인 빙상연맹 회장 등과는 친구라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고 합니다. 현정화의 아버지는 친구들에게 탁구 선수 딸내미 자랑을 곧잘 하셨고 아저씨들은 아버지와 공 치는 게 너무 닮았다 고 감탄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어머니는 현정화가 탁구를 하는 것에 극렬하게 반대했는데 맨 처음 탁구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줄곧 그랬죠. 정말 도시락 싸가지고 따라다니며 말렸어요. 전국에서 1등을 하는데도 말이에요. 공부를 곧잘 했던 딸이 그냥 남들처럼 살았으면 했던 것 같아요. 라며 현정화는 그 시절을 추적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어머니의 반대는 중3 때까지 이어지다가 영국에서 열린 세계 주니어 오픈 선수권 대회에서 단식, 복식, 혼합복식 단체전에서 메달을 따고 사관왕을 하고 나서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정화는 1991년 4월 24일 최초의 남북 단일팀 코리아의 일원이 되어 1991년 일본 치바에서 열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지금은 믿기 힘든 남북 단일팀이 결성되게 된 계기는 분단 국가였던 서독과 동독의 올림픽 단일팀 구성이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분단 국가였던 남측과 북측에도 단일팀을 제안한 것인데요. 남북은 단일팀 논의를 위해 회담을 열긴 했지만 선수 구성 문제와 북측이 팀 이름에 꼭 조선을 넣어 을 것을 주장하는 등의 이유로 단일팀은 성사되지 못하고 끝났죠. 1979년 제35회 평양 세계탁구 선수권을 앞두고 남북은 다시 단일팀 구성을 논의했지만 불발됐지만 남북의 단일팀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됐고 1991년 비로소 남북이 합의해 한반도 사상 최초 남북 단일팀 코리아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 인사들은 30여 분 만에 합의를 이뤄냈다고 하는데요. 분단 46년 만에 남북의 선수들은 하나가 돼 1991년 4월 24일 남북의 국기가 아닌 한반도가 새겨진 마크를 유니폼에 달고 출전했고 팀 코리아는 남녀 선수단 1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렵게 결성된 만큼 훈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46년에 단절된 세월은 남북 단일팀에 고스란히 나타났고
우선 남북의 탁구 용어가 서로 너무나도 달랐다고 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브는 북측에서 쳐넣기, 스매싱은 때려넣기 등 용어 등의 혼선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훈련에 차질이 생겼죠. 더군다나 남북은 혹시 모를 사태와 선수들을 감시하기 위해 각각 국가안전기획부 요원과 보위부 요원들을 파견했기 때문에 남북 단일팀은 왠지 모를 긴장감 속에 훈련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이런 여러 악조건에서도 한국의 현정화, 홍차옥, 북한의 리분이, 류순복으로 구성된 여자 단일팀의 활약은 눈부셨습니다. 첫 경기 프랑스를 상대로 현정화와 리분이가 복식에 나서 3대0 승리로 승전보를 올렸고 이후 복식 7전 7승을 기록하며 단숨에 결승에 올랐죠. 그러나 결승전 상대는 세계 탁구 최강 중국이었고 상대적인 열세에 있던 남북 단일팀은 만리장성을 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으로 점쳐졌는데요. 중국은 1975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부터 8연속 우승을 했던 팀이었고 특히 이때 중국의 탁구 천재이자 통칭 마녀라 불린 덩야핑이 팀 코리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승부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설상가상 북측 핵심 선수인 리분이가 몸 상태 저하로 단식 경기를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리분이는 복식 경기에 집중하고 대타로 팀의 막내 21세 류순복이 덩야핑을 상대로 경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은 사실상 버리는 카드였던 류순복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인데 최강 덩야핑을 상대로 총 스코어 2대1로 승리를 거뒀기에 난리가 났었죠. 두 번째 경기에 나선 현정화도 중국 가오준을 상대로 승리하며 우승까지 한 경기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복식으로 현정화와 리분이가 나섰으나 결사항전하는 중국 팀에게 석패하고 말았고 네 번째 경기 단식으로 나선 현정화는 덩야핑을 넘지 못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는 마지막 5경기로 넘어갔고 다시 막내 류순복이 가오준을 상대했는데 1세트를 먼저 가져간 류순복은 2세트에서 13대17로 밀리고 있었으나 기적처럼 4점 차를 따라붙은 후 기어이 역전승을 만들어내며 팀 코리아가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후 시상식엔 한반도기가 올라갔고 애국가 대신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탁구계에서도 우리나라 역사에도 오래 남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여자 단체전 우승으로 극적인 마무리까지 한 그 대회의 주인공은 남측의 현정화와 북측의 리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또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일단 양측은 맞대결 부담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즐거웠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 북한전서 진 다 빼고 중국에 맥없이 금메달 넘겨주는 게 순서다시피 했으니까 양측 모두 큰 고비 하나를 없앤 데다 힘까지 합쳤으니 중국을 꺾은 게 당연한 일인지도 몰랐던 건데요. 금메달을 목에 건 그날 밤 현정화는 당돌한 잠입을 감행했는데 바로 언니 하며 따랐던 한 살 위에 리분이 방으로 몰래 간 것이죠. 한 팀이라고는 하지만 양측의 감시 속에 남측은 호텔 5층, 북측은 6층에 묵고 있었는데 짐을 꾸리다 말고 한국에서 준비해 간 물건들을 챙겨 6층으로 올라가 잠입에 성공했고 거기서 새벽녘까지 수다를 떨며 놀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둘은 남북 탁구자매로서의 정을 확인하고 현정화는 준비해 간 선물도 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반지를 내밀었더니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마음먹고 준비해 간 거였거든요. 제 이름까지 새겨서. 사실 현정화가 내민 금반지는 선뜻 받기 어려웠던 게 당시 북측은 남측 관계자들과의 개별 접촉을 전면 금지한 상황이라 금반지를 지녔다가 행여 감시원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경을 치게 돼 있었으니 이분이가 손살에 치는 것도 무리는 아닌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정화는 기어이 이분이의 손에 금반지를 쥐어주고 나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그 기억은 좋은 시절로 남아있는데요. 현정화는 같은 탁구 선수 남편과 결혼하며 가정을 꾸렸는데 현정화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미국으로 어학연수 한다고 다 데리고 나갔는데 막상 가니 욕심이 생겨서 눈 딱 감고 미국에 집을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정화 대신 아이들과 남편이 미국에 남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그게 무려 12년이나 됐다고 합니다. 현정화의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미국은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 싸가든지 거기서 피자를 사 먹든지 해야 했는데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 매일 도시락을 싸줬고 집에서 김치도 담근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백김치 담아서 지인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가정적인 남편이지만 이제는 미국을 너무 사랑해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려고 한다는데요. 탁구계의 독보적인 스타가 되어 코치, 해설까지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CF는 물론 방송에도 출연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준
현정화가 안세영에는 큰 힘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세영의 롤모델이 현정화일지도 모르겠는데 안세영은 외부 환경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운동에만 전념하길 원합니다. 이건 안세영이 국제 배드민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한다면 무리가 아닌데요. 다만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의 개인 후원을 허용한다면 현재 후원사 요넥스가 배드민턴협회에 후원하는 비용을 대폭 깎을 것이 당연하고, 그럴 경우 협회의 재원이 크게 줄어 제2의 안세영을 키우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다고 협회가 세계적 선수로 성장한 안세영의 개인 후원을 제한하는 것도 무리며, 여론 역시 안세영 편인이 협회가 안세영에게 조건부로 개인 후원 계약을 풀어주는 등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세영은 지금부터는 협회 관계자들이 변화의 키를 쥐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동해달라며 마지막으로 말을 남겼는데요. 합리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선수가 운동에만 전념하며 좋은 경기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더 나아지는 배드민턴 협회가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배드민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 격려를 해주고 협회가 갑질을 하지 않는지 지켜봐주면 앞으로도 제2의 안세영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